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고조선 건국, 그리고 단군 신화, 그리고 영역, 그리고 위만조선, 팔조법에 이르기까지 그 고조선의 특징을 봤다면 이제 본격적인 철기로 넘어오면서 등장한 여러 나라, 우리 철기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철기가 등장하면서 국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국가를 우린 초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 국가는 연맹 왕국의 형태로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나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혼인 풍습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예, 지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지도는 학습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학습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여부터 한번 출발해 보시죠. 예, 부여입니다. 부여는요, 여기에 주변에 강이 있지요. 강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지역이 평야지대였어요.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농경과 그리고 목축 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여의 특징은요,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루면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아까 연맹 왕국이라 그랬죠. 대표적인 부족으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이제 각각의 부족이 있었는데요. 마는 말마, 소우, 그 다음에 돼지, 개 등등을 쓰면서 이 각각의 부족이 각자의 영역이었던 사출도를 다스리면서 이제 연맹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이 약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부여의 특징, 사회적인 특징, 첫 번째 특징으로는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우제 점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좀 풀어서 얘기해주면 소의 굽으로 점을 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 전쟁을 나갈 때 전쟁하기 전에 소의 굽으로 점을 봐서 이길지 질지를 한번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다른 풍습으로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요.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부족의 족장이 죽으면 그들을 따랐던 신하나 노비들을 같이 묻어서 죽어서도 수행하라는 그런 좀 안 좋은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으로서는 안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부여에서는 하나의 잘못을 하면요, 12배로 갚는 일책 12법의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에는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요. 부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여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제 고구려로 넘어갈까요? 고구려는 옆에 무슨 산이 있어요? 백두산 있죠. 백두산이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이 백두산 주변이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 다 산지겠죠. 고구려는 부여와 다르게 산악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는 부여와 똑같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 대신에 할 수 있던 거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부여, 그리고 또는 옥저, 그리고 심지어 동해까지 이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부족의 부족장들이 제가회의라는 것을 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서로 의논하는 회의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혼인풍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구려의 혼인풍습으로는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옥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그 신혼 초기 몇 년 동안은 신부의 집에 가서 여자의 집에 가서 조그만한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있으면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랑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고구려에는 이런 풍습도 있었어요. 형사, 취, 수, 제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풀이를 해드리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바로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죠. 전쟁에 남자들이 주로 나가면 죽는 일도 부지기수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형수를 아내로서 취하는 제도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에도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를 정리를 할게요. 자, 옥저와 동해입니다. 옥저와 동해는요, 일단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옥저와 동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옥저만의 특징, 동해만의 특징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옥저와 동해의 공통적인 특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나라의 압박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고구려의 압박을 많이 받았다 라는 특징을 첫 번째로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처럼 왕이 없고요. 왕 대신에 각 고을마다 읍군 또는 삼로라는 군장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공통점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옥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옥저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민며느리제가 무엇이냐면 고구려의 서옥제와는 다르게 며느리가 어렸을 때 신랑 집에 가서 신랑이 신랑 집에서 이제 어린 며느리를 키워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장하면 며느리가 정식으로 혼인을 하는 며느리와 그 아들이죠. 아들과 혼인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특징으로는 옥자에는 가족이 공동으로 무덤을 만드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다라는 특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렇게 정리를 끝났다라는 것은 옥저에는 제천 행사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자, 동해로 넘어가도록 하죠. 동해는 방직 기술이 발달합니다. 방직 기술이 발달했고요. 동해는 특산물이 좀 있었어요. 단궁, 그리고 과하마, 그리고 반어피라는 특산물이 있었는데요. 단궁은 조그만한 활, 과하마는 과일나무보다 낮은 조그만한 말을 이야기를 하고요.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이라는 특산물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 혼인 풍습으로는 조계원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부족의 바깥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족 간의 경계를 중요시해서 부족의 경계를 넘어가면 이제 배상을 하는 제도였던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의 제천 행사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해의 특징도 살펴보았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한시단 변환이라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사만은요. 사만도 또한 물론 목지국이라는 국가의 이제 왕이 이 사만을 대표하는 왕이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왕이 없고요. 똑같이 옥저와 동해처럼 읍군과 삼로 같은 신지와 읍차라는 정치적인 지배자가 각 부족마다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이제 특별한 특징으로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이 천군이 머무르는 공간, 특별한 공간이 바로 소도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사만의 제사와 정치는 분리가 되었었구나 라는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만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요, 사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이 아래 남도 지역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농경이 발달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천행사 농사를 하도 잘 짓고 생산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제천행사를 5월 수린날과 그리고 10월 계절제 두 번을 지냅니다. 두 번을 지낸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한 지역에는 철이 유명했었다 라는 정도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이제 초기 국가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요 내용을 토대로 우리 수업에서 같이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고생했습니다.